2010년 11월 23일 9년이 다 돼가는 이날을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2학기 기말고사 준비로 학교 도서관에 있었고, 도서관 매점 TV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TV에는 북괴의 포격에 불타고 있는 연평도가,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연평도민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뉴스 속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예비군 1년 차였고, 이제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각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무리가 아니었던 게, 6.25 전쟁 이후에 북괴가 최초로 남한의 영토를 직접 타격한,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망했던 정말 전쟁 같은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대도 포를 쏘는 훈련을 하지 포를 맞는 훈련을 하진 않습니다. 적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훈련을 하지, 실제로 포탄을 맞는 일은 진짜 전쟁에서나 가능한, 말 그대로 실전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2010년 당시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현역이셨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희생을, 그 짜증나는 기억을, 그 역사를 또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다 또 아주 높은 확률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만 같아서 잊지 말고 마음에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9주기를 맞아서 연평도 포격전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병대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괴는 그날 오전부터 해병대 훈련에 반대하며 NLL 이북 쪽으로 우리 군의 사격이 이루어진다면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죠. 당연히 해병대는 매년 해왔던 대로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2시 반이 조금 넘어서 북괴가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부대 해병대원은 도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대응 포사격을 실시했고, 우리가 대응 사격한 지 약 20분 후에 북괴가 2차 포격을 가하자 우리가 다시 대응 사격을 한 사건입니다. 이때 해병대의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논란들은 많이 바로잡힌 상태이긴 합니다. 북괴가 2시 34분부터 연평도에 포를 쏘기 시작했고, 우리 해병대가 47분부터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3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13분 동안 뭐 했냐, 대응 사격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라는 이 어이없는 논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논란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논란인 거죠. 예고도 없이 적의 포탄이 막 날아와서 여기저기 쑤셔박히면서 터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투 장비를 대피시키고 적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그 대피해 있는 동안 다른 포대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당시 연평도에는 K9을 운영하는 포병중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를 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포탄을 집어넣고 스위치 하나 누른다고 해서 발사되는 건 아니고요. 사격을 하기 전에는 어디에 어떻게 쏠 건지 사격 재원, 그러니까 좌표 등을 구해야 되는데, 이 좌표를 구할 때는 발사 각도, 속도는 물론이고 공기의 밀도, 바람,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kg짜리 포탄도 날라야 되고요. 포탄 쏘기 전에 그 포에 신관이라는 기폭장치도 결합을 해야 되고, 장약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죠. 게다가 당시 해병대는 사격훈련 직후에 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서남쪽으로 향해 있던 포구를 북쪽으로 돌려야 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되었다고 해도 적의 포탄을 맞으며 대피하고 사격 준비를 해서 대응 사격을 한다는 게, 그걸 13분 만에 해낸다는 건 정말 아무 부대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총알만 날아다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물며 포탄이 여기저기서 떨어져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병대가 한 대응 사격은 북괴에게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엉뚱한 곳에 쐈다는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북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 발표가 난 북괴군 병사만 10명이 확인이 됐고,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수혈할 피가 모자라서 인근 농민들에게 피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는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북괴군의 피해가 상당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발사한 155mm 포탄의 살상 반경은 50m입니다. 탄착군 주변은 그냥 쑥대밭이 된다고 보면 되죠. 파편까지 계산한다면 북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가능하죠. 전 세계 모든 포병의 목표는 초탄 명중입니다. 그만큼 초탄 명중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보통은 이 관측병이 편제가 돼서 초탄의 탄착군을 보고 수정좌표를 줘서 수정탄을 날리면서 목표물을 명중하는 식입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 군의 1차 대응 사격 때는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어서 북괴의 어느 지역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해병대는 평소에 훈련하던 북괴군 시설이 있는 좌표로 포를 쏜 겁니다. 좀 칭찬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당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격 현장에서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포탄에 탄피라고, 그러니까 저기 쏜 포탄이 날아와서 이게 터졌는데 이게 그 탄피라고 취재진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격으로 초토화된 연평도의 한 상점에서 소주병에 소주가 남아있는 걸 보고 이게 진짜 폭탄주네 라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언을 했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논란을 말씀드린 건 이건 뭐 좌우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다는 거죠. 북괴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습니다. 고 서정우 하사, 병장 마지막 휴가를 나가려고 연평도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던 도중 적의 포격으로 부대로 복귀하다 그만 포탄에 맞아 안타깝게 전사하였습니다. 고 문광욱 일병은 가장 먼저 진지 밖으로 나가 전투 준비를 하다 안타깝게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6명의 해병대원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분마저 희생된 정말 반인륜적인 북괴의 도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것만이 이분들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두 군인에게 빚을 진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9주기를 맞아서 이곳에서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부디 제발 해병대만의 추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두 순국 선열께 추모의 메시지를 남겨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재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해지지만 사실 출처를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역사만 기억을 하고 누군가와의 역사는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중 일부의 모습은 상식을 가진 누구나 봐도 북괴와의 그 지난날의 역사를 잊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모습이기도 하죠. 북괴와의 지난 역사를 잊게 된다면 어쩌면 그 결과는 70년 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북괴는 계속해서 동일한 위협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를 가리지 않았죠. 이 말은 곧 우리 정부는 진보냐 보수냐에 관계없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를 꾸준히 있어왔던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위해서. 네, 평화 좋죠. 그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IS도 자신들은 평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잊는다. 적어도 적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는 왠지 우리만 원하는 평화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북괴에 엄청난 화해와 포용의 제스처를 보내왔다는 거고, 그리고 북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미사일 발사와 무시로 보답해왔다는 거죠. 상대는 평화가 아닌 항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안보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2019년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념 논리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계가 공산주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북계의 지난날의 과오를 다 잊고 청산하고 북계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나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당하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북계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그럴 권리도 권한도 없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 묻겠습니다. 두 번의 연평해전, 천안함, 그리고 이 연평도 포격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